네 벌레 떼본 게 처음이었어요. 아 근데 우리는 그 섹시함으로 따라가면 농염하고 요염한 그 섹시미를 따라갈 수 없죠. 난 사실 요 장면도 정말 좀 궁금해요. 파리 연기가 조금 부족했는데. 제가 죽였습니다. 안녕 넷플릭스. 네, 안녕하세요. 이탕 역할의 최우식입니다. 장난감 역할의 손석구입니다. 송촌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희준입니다. 살인자 이응남감 감독 이창희입니다. 지금부터 살인자 이응남감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. 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 없었다. 이번 생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. 저 표정.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우식의 표정이 진짜 리얼했다고 봐.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 진짜 리얼하더라. 난 사실 이 씬 보면서 진짜 편집에 너무 놀라웠어요. 어떻게 고등학교 때 맞는 장면과 집에서 못을 박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살인과 이것을 어떻게 다 저게 처음부터 대본 구상하실 때 머릿속에 있으셨던 거예요? 네, 저 웹툰 보고 나서부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깔끔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. 저 장면은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진짜 멋있었어요. 이탕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되게 어울리지 않는 음악과 설원의 캐나다 호수를 보여주면서 좀 이게 미묘한 어떤 해방감인지 통쾌함인지를 모르는 이탕의 심리를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여담으로 다른 분들이 저게 CG나 뭐 우리가 자료화면 갖다 쓴 줄 아시는데 실제로 캐나다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.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배우분 혼자 보냈어요. 엄청난 방대한 양의 브이로그가. 그거를 스페셜 에피소드로 한번. 그 유튜브만? 촬영하고 있을 때는 사실 띄엄띄엄 촬영을 하니까 콘티를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붙을지 몰라서 되게 궁금했어요. 이렇게. 그런 게 되게 우리 많았잖아요.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가 나 여기서 뭐 저 하는 왜 여기 서 있어야 되죠? 보고 큰 그림을 나중에 알 수 있었어요. 저 액자 보면서 위에 이렇게 보면은 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액자에서 물이 떨어져. 물이 왜 떨어지지? 근데 비 오는 씬이랑 이게 그냥 찍어서 보여줄게요. 그냥 하세요. 그냥 하세요. 잘 믿어주세요. 가해를 당하고 저게 걸어가는 장면이 정말 너무 리얼한 것 같아. 나 이거 너무 좋았어. 저 연기 난 너무 그죠, 그죠. 고생하셨죠. 진짜 고생하셨어요. 거의 초반에 분위기를 다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, 저 선배님이. 원작을 보셨던 분이면 아마 이 시퀀스를 아마 제일 궁금해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. 저 또한 와 이거 도대체 이거 현실화할 때 어떻게 보여질까 진짜 이 촬영 전날에도 계속 궁금했고 저 망치의 무게를 내가 느끼면서 뭔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게 되게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. 되게 제가 계속 꿈꿔왔던 그 현장이었고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비 맞고 막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되게 좀 힘든 장면이었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할 그것도 없었고 또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연기를 호흡할 때도 너무 이렇게 저한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잘 했었던 것 같아요. 조용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. 근데 딱히 재밌는 얘기할 거리도 없고 자기 자랑도 별로 뭐 할 것도 없고 저날 이후로 아마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. 정말 평범한 주위에 있을 것 같은 대학생이고 그 대학생이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마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지 저지르고 난 다음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그게 최우식 배우의 강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공감 가고 이해가 가게 만들 수 있는 게 우식 배우의 힘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두 배우의 장점들을 너무 훔치고 싶어요. 우식 배우는 노루 같은 사슴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보호 본능도 일으키면서 확 공감되게 만드는 그런 강점이 있고 나갈 때 이렇게 홀쩍 석구 배우는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봐도 섹시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남자의 스킨 냄새가 확 특히 목욕탕의 그 싼 스킨 스킨 냄새가 확 날 것 같은. 근데 우리는 그 섹시함으로 따라가면 형님의 그 농염하고 요염한 그 섹시미를 따라갈 수 없죠. 사슴이라면 약간 사냥꾼 같은. 원래 용도가 못을 박는 거잖아요.
좋은 거죠. 액자를 거는 용으로 쓰는 건데 그게 반대로 나에게 최악의 물건이 된 거죠. 많은 상징을 따지자면은 저는 망치라는 게 그냥 뭉뚱하기도 하고 뒤에는 뾰족하고 그리고 이탕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탕에게는 망치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이탕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에 찾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는데 피하지 못하는 운명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였어요. 네? 사실 전날이 아마 저희 처음 만난 날일걸요? 맞아요. 이게 거의 뭐 첫 차례인가 그래서 네. 나 기억나는 게 저 수염으로 처음 분장을 하고 이거를 찍고 집에 가서 네.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지금이라도 수염 안 하고 이거 다시 찍자고 할까?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. 이게 너무 튈까 봐. 보는데 방해되고 그럴까 봐.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현장에서 다 된 모습을 형을 봤잖아요. 너무 장난감 같았어요. 쓰레기 버리고. 저 수염이 섹시함에 크게 한몫한 것 같아. 사실 이거 찍을 때 저희 이제 슬로우로 저렇게 계속 몇 개를 찍을 때 궁금했어요. 이게 어떻게 될까. 또 우리 음악이 달팔한 음악 감독님 해주셨는데 정말 감각적이고 템포, 리드미컬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감독님, 껌은 어떤 의미입니까? 껌. 인생이죠, 인생. 동그란 씹혀도 오난감, 씹혀도. 오난감. 확인됐답니다. 지문 일치합니다. 그 박 형사님 말대로 서로 죽인 게 아, 그리고 우리 다함이 저거 보면서 권다함 배우. 정말 연기 잘하는 시리즈 보면서 제일 감탄했던 게 감독님의 캐스팅 능력이 또 연기 좀 부족하신 분이 거의 없어. 난 사실 요 장면도 정말 저 궁금해요. 파리 연기가 조금 부족했는데 어떻게 보면 살인자 이응난감의 제일 유명한 짤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맞아요. 웹툰에서 그죠? 네. 저 파리가 파리 맞아. 네, 되게 궁금했었어요. 자기의 논리와 자기 추리를 믿고 쫓아가는 그 확신? 그런 여유로움? 이런 것들이 되게 유럽 영화에서 보는 형사들 같은 느낌이었어요. 약간 노르웨이 쪽. 노르웨이. 나도 노르웨이 생각했는데. 노르웨이와 노르웨이? 노르웨이 사수. 장난감이라는 캐릭터는 두각시키자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탕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쫓는지 그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뭔지 그 씨앗이 있어야 저는 마지막인 이제 7부, 8부가 결국에는 납득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은 송촌과 아빠와 그런 과거사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많이 됐어요. 캐릭터를 표현하는 어떤 나른하고 좀 여유도 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피곤에 쪄든 그래서 껌을 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어떤 장치인 것 같습니다. 언제 껌을 씹고 언제 껌을 안 씹는지 한번 봐보세요. 우리, 우리가 그것도 계산했죠. 나름 찾았잖아요. 이땐 씹고 이땐 씹지 네. 말자 뭐 그런 게 있었는데. 저번에 풍선 불고 계시던데. 현장에서 이제 딱 형이랑 단둘이 앉아서 뭔가 이렇게 연기를 대화를 나눌 때 장난감 너무 와닿았어요. 그냥 피부로 좀 장난감이랑 얘기하고 있구나. 이렇게 약간 메이크업과 이런 거에 도움을 이 정도 선까지 받아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낯설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. 제가 편하게 느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거에서 많이 넘어가면 좋은 시도를 넘어선 어떤 부담스러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인자의 응난감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, 망치, 내 안에 망치를 들고 한번 그래도 조금은 넘어가 볼까?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송촌입니다. 여기 형사님 그렇게 만든 사람이요. 이 부분은 좀 각색이 된 부분이죠.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실제 제 경험담을 가지고 한번 제가 고쳐봤거든요. 아침에 술 취한 친구들이 시비 거는 걸 봐서 뭘 그만해 뭘. 형님 나중에 진짜 저 나이대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? 송천처럼 되겠죠?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미리 잠깐 보고 온 느낌이에요. 제가 왜냐면 내 주름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저렇게 되겠지. 어른들한테 객이고. 잘못했어요. 그럼 써? 희준이 형의 저
목소리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남자들의 그 예, 표정 있잖아. 진짜 있죠. 그거를 어떻게 캐치를 하셨는지 특정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. 저 관찰을 워낙 좋아해서 자전거도 탈 겸 운동도 할 겸 이제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많이 운동하러 다녔습니다. 저 새치도 분장이에요. 아니 진짜 내 새치입니다. 실제 저의 새치입니다. 아 진짜로요? 미대생이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떡해? 전성문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은 돈을 빼는 것도 아니고 살인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사람만의 어떤 정화를 지키려고 하는 정이기 때문에 송천도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. 내가 엉뚱한 사람 죽였으면 어떡하지? 그래서 이 반성문이 그 증거예요.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는. 나한테는 확신의 근거고 그걸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제안을 주셨을 때 정말 의아해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. 내가 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나한테 그걸 발견하고 해주십사 할 때는 정말 엄청난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. 싱크로율이 잘 맞는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테스트 할 때 여러 가지 흉터도 했었어요. 아, 했었어요? 막 여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조커처럼 여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분장하니까 충분하다. 과하더라고. 그치, 그랬을 것 같다. 저도 또 취미로 그림도 그리는데 실제 웹툰 작가가 그린 송천도 그려보고 나화시켜서 또 그려도 보고 막 혼자 그런 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재밌었어요. 도와줘요. 말아요. 도와줘. 이 배우도 참 독특하더라. 네. 정희서 씨. 저 처음 봤거든요. 여기 우식 씨랑은 인연이 있잖아요. 기생충에서 피자 가게 사장님. 이 장면은 그 김다민 작가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촬영할 때 좀 고민했어요. 이거 어떻게 나올까? 근데 원래 저렇게 뛰면 티셔츠가 목까지 내려오기 마련인데.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티셔츠가 안 내려온 거예요. 저 장면 찍는다고 할 때 특수 촬영일 줄 알았어요. 와이어나 뭐 아니면 뭐 혼자 가는데 진짜 내 발로 그냥 네 발로 뛰어본 게 처음이었어요. 나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. 네 발로 뛰는 거. 운동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운동. 이따가 나갈 때 노루랑 같이 한번.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사람들, 관객들, 시청자들 기호가 잔인하고 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하니까 조금 더 잔인하게 실제로 죽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. 19금이니까. 근데 감독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걸 특히 이 작품에서 감독님은 직접적으로 막 죽이는 그 순간들을 보여주지 않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이상하게 좀 귀엽고 컬러풀해. 렉스가 사실 두 마리잖아요, 그죠? 맞습니다. 차분한 수컷 수컷해서. 차분한 친구랑 네. 활발한 친구가 있는데 네.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씨는 다른 그 활발한 친구를 쓰고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. 몸이 조금 작아, 암컷이. 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망치로 약간 돌려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이제 때리는데 돌리는 거 우시 씨 아이디어 아니었어요? 네. 돌리면 재밌지 않겠냐. 그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. 첫 우발적인 것과 얘를 정말 한 방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뭔가 활로는 되게 작은 움직임인데 그게 결과물은 되게 다를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. 사실 공간은 다 이유가 있어요. 여욱집 같은 경우에는 여욱이 시각에 문제가 있잖아요. 굉장히 원색적인 것들로 꾸며놔야 본인이 찾기도 쉽고 그래서 자기 눈에는 이게 그렇게 원색적이지 않은 거예요. 난감의 집 같은 경우에도 의자가 하나밖에 없고 소파도 없고 막 집들이 선물 받은 거는 포장도 안 뜯기져 있고 이것 자체가 난감의 되게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런 디테일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감독님이 각각의 캐릭터를 담아내는 방식이 예를 들면은 우식이가 나오는 장면들은 화면의 전환이나 화면을 뭐 구도나 이런 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아이캐치하고 이러다면 난감이라는 이 형사들이 있는 그 경찰서에서의 대화 장면은
거의 이제 컷을 안 나누고 성촌을 찍을 때는 좀 더 느와르 같은 분위기가 확 살게 또 그런 것도 보는 재미지 않을까. 이게 점점 합쳐지거든요. 나중에 가면. 아예 뭐 저는 캐릭터 갖고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타지, 추리극, 느와르 그 부딪혔을 때 또 기괴한 또 이상한 장르가 나오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저한테 작품의 톤 앤 매너를 잡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찾아봐도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. 저희가 다른 작품의 레퍼런스가 되면 좋겠다. 대전에서 찍었죠. 아니 저기 다 보조 치른 분들이세요? 아, 네, 그럼요. 와, 엄청 아, 많았다. 저희가 300명을 모셨는데 구경 오신 분들이 같이 출연해 주셔서 한 200명 더. 와, 그럼 500명이 있었던 거예요? 제가 왜 아저씨를 죽이려는 걸까요?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게 네가 네 능력을 테스트하러 너 혼자 나가는 게 되는 거잖아.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냐고요. 아니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? 근데 저는 그게 감독님이 캐스팅하는 부분이 항상 재밌는 게 제가 우리가 의뢰 검사라고 하면은 검사의 이미지가 있고 맞아요. 악인이라고 하면 악인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상상이 안 돼. 근데 이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. 이런 거가 너무 잘 드러나는 또 캐스팅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악인처럼 생긴 분이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알려줄 사람 왔네요. 네? 우리의 요한이가 나오시네. 이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. 그 웹툰 속의 인물 그대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그 대한민국의 거의 과체중 배우들은 다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어떤 친한 동생도 봤는데 친한 동생이 이제 안 됐죠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 씨를 딱 보고서 아 내가 졌다. 전 못 이겨. 아마 이 원래 웹툰 매니아들은 가장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요한 맞아. 김요한 배우한테 싱크로율로서는. 내가 분장 얘기 잠깐 했는데 한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불이 나게 왔는데 결국 콜 시간은 늦추지 않은 게 분장을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. 로션 바르고 와요. 요한이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여워요. 뭘 이렇게 하고 싶어요. 나도 한번 만져봤는데 진짜 단단해. 뭐 다른 캐릭터를 모사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을 그대로 날 것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. 그 엉뚱함마저도.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본인처럼 합시다. 그렇게 됐습니다. 선생님, 그거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. 네?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성적으로 다 그냥 얘기 잠깐만 합시다. 그 오해가 있어서. 자, 돈 때문에 그러죠? 네? 돈 드릴게요. 감지하는 게 너무 초능력처럼 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탕만의 뭔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감독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이게 뭔가 막 판타지 같이 제가 진짜 어떤 능력을 진짜 갖고 있어가지고 뭔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탁이란 친구가 그냥 느끼는 뭔가 이상함,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그랬지 뭔가 감별 능력 같은 거는 얘기하면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초능력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아마 관객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을까, 시청자분들에게. 그치. 그게 내 생각에는 웹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물어보는 것 같아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저거 더미인가? 사람이 있습니다. 와, 사람이 힘드셨겠다. 잠수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근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최대한 얘네가 저지른 일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냥 진짜 그냥 약간 놀이터에서 구경하는 애들처럼. 저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저주거든요. 저거는. 그래서 어떤 마음 한켠에 좀 슬픈 정서도 있을 것 같아서 음악도 굉장히 좀 서정적으로 되게 그것도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대비되게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저희 콜 시간이 마트의 특성상 실제 마트에서 촬영을 해서 거의 3일 밤을 저희가 샜는데 저걸 새벽 2시부터 낮 2시까지를 3일 연속 갑자기 LA 시차로 찍었는데 그런 것들이
몸이 정말 피곤했지만 서로 뭐 예민하거나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배려하고 즐거웠어요. 형님 첫 촬영일걸요? 네, 거의 첫 촬영이었어요. 네. 아 나는 너무 설렜어. 이날 이제 이거 부산이었었는데 아 오늘 이제 희준이 형 연기하는 거 본다 이러면서 막 가서 근데 스태프들도 엄청 다 기대했어요. 선배님 연기 어떻게 하시나. 너무 좀 부담스러워져서 저기 계속 가 계시더라고. 자꾸 쫓아다니니까. 이 두 배우가 계속 제가 연기하고 컷하고 모니터에 오면 제 옆에 이렇게 와서 형, 목소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형,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엔 이어폰을 꽂고 저 멀리 의자를 뛰어서 앉았었어요. 이어폰 끼시고 저기 갔는데 또 궁금한 거예요. 아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와서 준비를 하실까? 와서 무슨 음악 들으세요? 그래서 빼가지고 같이. 그리고 저는 이런 마트의 밝은 ton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질감이 들면서 아마 이 시리즈가 나온다고 했으면 상상했을 그런 톤이 아니어서 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탕? 뭐가 이렇게 허술해 빠졌어? 이거 그 현장에서 실제로 들으면 더 신기해요. 저 희준이 형이 목소리. 저 송촌 목소리 낼 때 의뢰하는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노인의 목소리를 내는 그게 있잖아요.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형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계속 그냥 관찰을 많이 하면 돼.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거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야 그럼 너 이제 드디어 상의 탈의하고 왜냐면 이제 웹툰 원작에는 이제 거의 뭐 인간 병기가 돼가지고 아메리카 솔저가 돼 있는데 외적인 거보다는 좀 내면적인 걸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 굳이 그렇게 몸이 좋고 뭐 해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뭐. 근데 실제로 운동도 그래도 꽤 하긴 했었는데. 근육 좀 이두샷 하는 번 있지 않나? 있어요. 이두샷 하나 대역이었습니까? 네, 있죠. 저였어요. 그리고 그 마트에서 약간 진상 손님을 대할 때 이탕이 그때 이탕을 보면서 이탕이 확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대학생에서 갑자기 확 변한 느낌이 확 들어요. 그때. 그리고 나는 이게 그 어떤 외적인 변화를 많이 안 주는 게 사실은 더 말이 되는 게 아니 자기 능력이 안 잡히는 거라며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. 나는 네가 누구랑 붙어먹었건 간에 관심 없으니까 구차한 얘기 그만해. 죽여? 이 시리즈 중에 난 제일 소름 돋았던 장면이 현재 송촌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줘? 목소리가 쓱 바뀌면서 엄청 무서워. 찍을 때 감독님이 갑자기 여기서 형광등을 좀 껐다 켜는 거 지금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나는 그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한순간에 팍 바로 젊은 얼굴을 딱 보여주는 구현으로 인해서 배우를 되게 돋보이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. 또 송촌을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감독님의 연출력에 되게 놀랐었어요. 보면서. 송촌이 생각을 해봐라. 살인자 새끼가 강력계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? 썩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게 과거가 그지? 송촌이 이런 사람이었어? 그만하십시오. 야, 그냥 못 속이는구나. 이 감정 너무 좋았어요. 납득이 됐어 진짜. 여기 이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아.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하나 조금 이렇게 빠지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앞에 있었던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딱 그 갈무리였던 것 같아요. 한 대를 치니까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.
두 대를 치니까 오히려 나를 나쁜 놈 보듯이 보더라고. 세 대를 치고 그랬더니 이게 원작에 있는 그 대사예요. 대사는 예, 그대로 갖고 왔는데 좋아서 그제서야 좀 잘못됐다는 표정이 되더라. 분명히 과거인데 감독님께서 석구 배우랑 우식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섰는데 석구 배우는 아버지가 다치는 장면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거기 서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될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내가 있어요. 이탕도 서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식 배우의 표정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. 제가 왜 거기 서 있어야 돼? 내 능력인가? 결국 다 보고 저게 저렇게 구현됐구나. 보통은 한 번 들어가지만 우리 한 번 들어간 게 더 들어간 거죠. 그러니까 그 순간이 결국에는 이 애쓰고 애써서 잠가놨던 그 잠금 장치가 난감은 풀리는 순간이에요. 우리 아빠가 죽는 거를 내가 것처럼. 목격하는 순간 너의 뒷목에 내가 이제 확 이게 오르면서 제가 이제 살인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, 얘가.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송천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좀 달라 보였었어요. 마치 좀 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. 그리고 결국에는 난감도 저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살인자 이행난감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에 선을 넘어서는 재미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. 이 경찰이 과연 살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정말 저질러버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. 그 직전에서 결국에는 시원하게. 어떤 걸로 멈춰버리는데 그 선을 넘고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전 그런 게 또 재밌었거든요. 넘을 때는 확실히 또 넘는다.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범인이 필요합니다. 그날 폭우가 쏟아졌거든요. 그래서 아무런 DNA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빨 자국이 남겼더라고요. 이게 될련지. 그럼 이탕의 이빨 자국으로 노빈이 바꾼 거예요? 저 이빨 자국을 자기가 성형을 해서 저 치과 의사가 대단한 의사네. 노빈이 이빨을 저렇게 우식 이빨로 만든다고? 그 네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고 쳐. 그 네가 얻는 게 뭔데 그래서? 이게 이탕은 무죄가 됩니다. 이것도 제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질문이죠.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. 이렇게 다 준비한 제가 사이드킥이라는 것도 아마 탕이 능력이겠죠. 이거 여기에 참 대단한 배우가 또 나왔네. 감독님과 미감님이었죠. 저희 소품 대표님이 도박하러 왔어요? 아니요. 범죄에 연루된 것도 없고 전과도 없는데 뭐하러 이 그렇게 부분이니까 원작이랑 좀 다른데 어쨌든 결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는 진짜 우리의 그런 거를 살리면서도 정말 그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의 하고의 의리를 지키려고 진짜 그거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경찰은 신원 조사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돌입한 결과 김모 씨의 DNA가 3년 전 충북 단양군 유괴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DNA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작품은 주인공을 따라가다가 중간에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? 이것도 신선은 이상한데? 근데 끝까지 다 보시면은 이게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. 다 하나로 모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조금 신선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. 저는 개인적으로 1부부터 8부를 전 진짜로 드물어요. 제가 한 작품을 한 번 이상 잘 안 보는데 내 개인적인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큰 작품이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믿어보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연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. 안 보신 분들은 진짜 저희 배우 3명과 이창희 감독님의 이
조합이 얼마나 신선하고 재밌는지 눈과 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넷플릭스.